혹시 이런 아침을 맞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침대에서 눈을 뜨는 순간, 혼자서 마주하는 아침 밥상. 잘 잤어? 하는 안부 인사. 40년, 50년을 함께한 평생의 동반자가 먼저 떠나고 홀로 남겨진 그 순간의 막막함. 아무리 주변에서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해도 막상 그 시간을 견디는 건 오롯이 나 자신입니다. 지난주 진료실에 찾아온 74세 박순자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병원에서 가르쳐 주면 좋겠어요. 약 처방보다 그게 더 필요해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마음이신 분이 계실 겁니다. 혼자 남겨진 현실은 받아들였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말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건강 정보와 인생 정보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빈자리가 허전한 마음을 함께할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별 그리고 남겨진 사람의 목. 작년 봄 제 진료실에 78세 이명자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6개월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뒤로 식욕도 없고 잠도 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남편이 떠난 후로 저는 마치 걷는 시체 같아요. 아침에 눈만 뜨면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보내지? 이런 생각만 들어요. 이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한 것입니다. 배우자를 잃은 노인들의 70% 이상이 극심한 우울감을 경험하며 이 중 40%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명자 할머니는 어느 날 이렇게 마음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남편 사진을 보며 울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걸 저 사람이 원할까?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명자 할머니는 그날 이후 작은 것부터 바꾸셨습니다. 늘 혼자지만 아침 식사를 정성스럽게 차려 드시고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시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거셨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과 사회적 관계 유지가 배우자 사별 후 우울증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하루 30분 이상 햇볕을 쬐고 주 3회 이상 타인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선택은 지나친 슬픔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떠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남은 당신을 위해서라도요. 슬픔의 시기를 지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69세 한순희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큰딸 집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처음엔 딸이 해주는 밥을 먹고 손주들 돌봐주고 이게 바로 효도받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살수록 서로가 힘들어지더라고요. 한순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상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일어났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보다 태블릿과 게임에 더 관심이 많았고 며느리는 할머니의 잔소리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음식 취향도 달랐어요. 할머니는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셨지만 젊은 가족들은 담백한 음식을 선호했습니다. 밤에 혼자 있고 싶어서 방에 들어가면 딸이 엄마, 왜 혼자 계세요? 나와서 같이 TV 봐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나와 있으면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각자 핸드폰만 보고 있고요.
특히 60세 이상 부모와 3, 40대 자녀 간의 생활 패턴 차이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순이 할머니는 결국 8개월 만에 다시 혼자 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딸한테 이야기했더니 처음엔 섭섭해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엄마가 편하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서로를 위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시 혼자 살기 시작한 한순이 할머니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중단했던 뜨개질을 다시 시작하고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듣고 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작은 모임을 만드셨어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편안합니다. 물론 외롭긴 하지만 그 외로움까지도 제 것이에요. 두 번째 선택은 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입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그냥 조용히 살다 가야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늙는다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도 우아하게 보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72세 김영철 할아버지의 하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전 6시 아침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파트 주변을 30분 정도 걸으며 하루 계획을 세워요. 7시에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8시부터는 신문을 읽습니다. 신문 읽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세상 돌아가는 일도 알고 머리도 써야 하고요. 오전 10시에는 동네 도서관에 갑니다. 책을 읽기도 하고 같은 또래분들과 바둑도 둡니다. 점심은 집에서 간단히 해먹거나 가끔은 혼자 밖에서 드세요. 처음엔 혼자 밥 먹는 게 쓸쓸했어요. 그런데 익숙해지니까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되니까요. 오후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TV 시청, 때로는 오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십니다. 저녁에는 간단한 요리를 해서 드시고 구시면 잠자리에 드세요. 규칙적인 일상 루틴을 가진 독거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40%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능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김영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런데 조금씩 내 방식을 찾아가니까 이제는 하루가 짧게 느껴져요. 할 일이 많아서요. 중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산책 시간, 잠드는 시간. 이런 작은 루틴들이 모여서 안정감 있는 하루를 만들어냅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건강을 해친다고 합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을 29%, 뇌졸중 위험을 32% 증가시킨다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제 환자 중 77세 박정자 할머니도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6개월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검사해보니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와 외로움 때문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박정자 할머니는 그 일을 계기로 달라지셨습니다. 그날 집에 오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정말 병이 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작은 것부터 바꿔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선택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동네 마트에 장보기. 꼭 필요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인사하고 싶어서 가요. 계산대 아저씨와 오늘 날씨 좋네요.
한마디만 해도 기분이 달라져요. 둘째, 일주일에 2번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노래교실에 나가는데 옛날 노래 부르면서 같이 웃고 떠들고 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셋째, 반려식물 키우기. 베란다에 화분 몇 개 놓고 기르는데 이것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물 주고 말 걸고 하니까 덜 외로워요. 이런 작은 사회적 상호작용들이 뇌에서 옥시토신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우울감을 완화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눈 뜨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오늘 또 뭘 하며 지내지? 이런 생각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할 일이 있어요. 작은 일이지만 제게는 소중한 일들이에요. 외로움은 병이 아니지만 방치하면 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으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성급한 재혼, 정말 필요할까? 배우자를 잃고 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재혼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또는 생활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동반자를 찾는 것이죠. 68세 최순옥 할머니는 남편이 떠난 지 1년 만에 재혼을 하셨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71세 호라비 할아버지와의 만남이었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혼자 먹던 밥을 둘이 먹으니 덜 쓸쓸하고 말 상대도 있고요. 그런데 살아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생활 습관의 차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지만 새 남편은 밤늦게까지 TV를 보고 늦잠을 자는 편이었습니다. 음식 취향도 달랐고 돈 쓰는 방식도 달랐어요. 더 큰 문제는 자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자녀들은 엄마가 행복하시면 된다고 했지만 상속 문제나 제사 문제에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1년을 같이 살아보니 이게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 때문에 한 선택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로가 상대방을 사랑한 게 아니라 외로운 자신을 위로받고 싶었던 거죠. 결국 최순옥 할머니는 1년 만에 다시 혼자 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혼은 아니고 서로 좋은 친구로 지내기로 했어요. 가끔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지만 각자 집에서 살아요. 이게 더 편해요. 노년층 재혼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재혼 부부의 38%가 3년 이내에 별거나 이혼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주된 이유로는 생활 습관 차이 32%, 자녀와의 갈등 28%, 경제적 문제 23%가 꼽혔습니다. 반면 성공적인 재혼 생활을 하는 분들의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75세 김정호 할아버지와 73세 이미영 할머니. 부부는 결혼 전 6개월 동안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 자녀들과의 관계, 경제 상황까지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각자의 방을 따로 쓰기로 했고요. 중요한 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결혼이 아니라 정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해야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성급한 재혼보다는 먼저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도 늦지 않습니다. 나로 사는 연습,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 70이 넘어서 새로운 걸 배운다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에서는 평생 학습이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79세 정윤자 할머니는 75세에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카카오톡 하세요라고 하는데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카카오톡이야 했어요. 그런데 막상 배워보니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6개월 동안 다니셨습니다. 처음엔 전화 받기도 어려워하셨지만 이제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십니다. 멀리 사는 친구들과 연락하기도 쉬워졌어요. 예전엔 멀어서 연락을 못했는데 이제는 매일 안부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더 나아가 할머니는 유튜브로 요리도 배우고 날씨도 확인하고 뉴스도 보십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좋은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엔 남편 눈치, 자식 눈치 보느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어요. 취미를 배우는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23% 높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3세 윤석진 할아버지는 아내가 떠난 후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50년 동안 아내가 해주는 밥만 먹었어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였거든요. 그런데 혼자 살려니 배워야겠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유튜브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해서 이제는 김치찌개, 된장찌개는 물론이고 파스타까지 만드십니다. 처음엔 계란 프라이도 까맣게 태웠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요리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직접 만든 음식을 먹을 때의 그 뿌듯함이란. 이제 할아버지는 가끔 자녀들이나 친구들을 초대해서 직접 요리한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십니다. 요리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집중하게 되니까 다른 생각도 안 들고 완성했을 때 성취감도 있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고립되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76세 김순례 할머니는 남편이 떠난 후 할머니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함께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가끔은 같이 영화도 봐요. 이 모임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서로의 사생활은 깊이 묻지 않기, 자녀 자랑은 적당히 하기, 남의 험담은 하지 않기. 서로 힘든 얘기하면 다 같이 우울해져요. 그래서 만날 때만큼은 즐거운 얘기만 해요. 요즘 재밌게 본 드라마 얘기, 맛있게 먹은 음식 얘기, 이런 것들이요. 할머니들은 서로의 안전도 확인합니다. 하루 한 번씩 단체 채팅방에 안녕하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만약 누군가 연락이 없으면 직접 찾아가서 안부를 확인합니다. 작년에 한 할머니가 이틀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걱정되어서 찾아갔더니 감기로 몸살을 앓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74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독거 할아버지 등산 모임의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주 2회 가까운 산에 올라가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서로 챙겨가면서요. 산에 오르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들은 등산 후에는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냅니다. 누군가 아프면 함께 병원에 가고 큰일이 있으면 서로 도움을 줍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풍요로운 것 같아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42% 높다고 합니다. 좋은 관계는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를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관계가 가장 오래 갑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에 주저앉지 않고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성급한 선택을 하지 않고
천천히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가셨습니다. 제 환자 중 82세 조순단 할머니가 지난주 진료실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75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남편과 함께할 때는 남편의 아내였고, 자식 키울 때는 아이들의 엄마였어요. 그런데 이제야 진짜 나로 살고 있는 기분이에요. 할머니는 현재 혼자 살면서도 매우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오전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다니고, 오후에는 텃밭 가꾸기, 저녁에는 독서나 드라마 시청을 즐기십니다. 처음엔 무섭고 외로웠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나만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게 이렇게 소중한 시간인 줄 몰랐어요. 아무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시간 말이에요. 할머니의 하루 일과를 보면 정말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전 6시 기상, 가벼운 체조와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7시에 아침 식사를 하며 하루 계획을 세우고 8시부터 10시까지는 서예 연습이나 독서 시간입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 점심 후에는 잠깐 낮잠을 자거나 텃밭 일을 합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자유시간으로 TV를 보거나 요리를 하거나 청소를 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산책을 하고 9시 정도에 잠자리에 듭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저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모두요. 85세 이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는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7년 더 길다고 합니다. 또한 삶의 질 지수도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83세에 등산을 시작해서 85세에 한라산을 정복한 분도 있습니다. 78세에 처음 스마트폰을 배워서 지금은 손주들보다 더 능숙하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나이는 진짜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이 젊으면 몸도 따라와요.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나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내일은 어떤 작은 도전을 해볼 것인가? 이번 주에는 누구와 만나볼 것인가? 이런 작은 계획들이 모여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관절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짧고 가벼운 활동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롭다는 뜻이 아니라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났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바쁘다고 해서 외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라고 해서 불행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아보세요. 지금부터라도 나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지금부터라도 나와 친해져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오후에 동네 한 바퀴 산책해보기, 내일 아침에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 차려 먹기, 이번 주에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 걸어보기. 이런 작은 시작들이 모여서 새로운 하루를 만들고 새로운 일주일을 만들고 결국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가다 보면 어느새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나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 아,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삶이구나. 아,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구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더 아름답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외롭다고 느껴질 때는 이 영상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과 비슷한 처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많은 분들이 있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걸음부터.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상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